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구강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66번. 작업자 2명이 절연 방어구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작업자는 할선 고소차에서 올라가 안전모는 착용하였지만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절연 방어구를 설치하고 다른 작업자는 아래에서 도구와 재료를 전달하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하는 도중에 전기 장비에 감전된 작업자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할선 고수 작업차 내용 나오시죠? 그림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지금 절연용 방어구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 지나가면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네요.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3가지만 봅시다. 위험 요인.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에 위험이 있었다라고 쓰면 돼요. 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게 바로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 활선 작업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에 위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약간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즘 봉 보이죠? 이게 활선 작업용 공구입니다. 활선 작업용 공구. 이게 고압 전선이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를 이용해서 만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활선 작업 반경 거리 간격을 두지 않아 위험하였다. 자, 활선 작업을 할 때는 반경에 대한 거리 간격을 둬야겠죠. 너무 붙어 있었다는 게 티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7번. 작업자가 전주의 고압선로에 작업 진행 중이다. 이 작업자는 전주의 고압선로에 사다리 차를 타고 절연용 방어구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왔죠.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4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절연용 고무 장갑을 착용합니다. 물론 절연용 장갑도 되겠지만은 활선 작업을 할 때 절연용 고무 장갑을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한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활선 작업을 할 때 어떤 보호구를 찾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절연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보다는 절연용 고무 장갑을 착용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 답안을 더 베스트하게 작성하는 게 낫다 싶어서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나 절연 고무 장갑 말고도 절연 장갑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절연 하드, 절연하.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안전하가 아니고 절연하를 써야겠죠. 절연하. 절연하를 착용을 해야지 혹시 발 쪽에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전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절연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역시나 절연용 안전모입니다. 제가 절연용 안전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파벳 E가 들어간다고 했죠. 알파벳 E. 그래서 A, B, E, 그 다음에 A, E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E에 대해서 E가 뭐다? 일렉트로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절연 보호입니다. 역시나 절연에 관련된 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8번. 자, 이 문제는 저자가 직접 시험을 치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절연 고소 작업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 전로에 주황색 플라스틱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고 있다. 작업자는 절연 장갑과 절연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차량 아래에서 얇은 장갑을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자재를 달줄로 매달고 있고 형광 쪽에 얇은 봉에 와이로프를 걸 수 있는 도르래로 와이로프를 연결할 뒤 잡아당기면서 올려보내고 있다. 자, 와이로프가 전주 전선에 방호 조치 없이 걸쳐져 있고 위에 탑승한 작업자가 손으로 인양을 하는데 한 줄 거리로 흔들리며 인양되고 있으며 두 작업자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지 않다. 저런 고속차에서는 2개의 탑승칸이 있고 각각 작업자가 탑승하고 있다. 탑승칸 위치가 조정되어 아웃트리거를 설치했지만 차량이 흔들거리는 걸 알 수 있다. 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동안 주 작업자가 활선 전로에 가까이 붙어 작업하고 있으며 차량도 주변 전신주 전로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영상을 보면 똑같습니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 장면 자체가 아래도 보여줬다가 위에도 보여줬다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로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쪽에서 위험 요인이 보였던 게 기억이 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험 요인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답 알려드리죠.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작업자가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에 대한 위험이었습니다. 막 맨손으로 흔들고 이런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세 번째, 작업자가 충전 전로에서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 맞습니다. 작업자가 너무 붙어 있었다는 게 저도 영상에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시험을 치시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작업하는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고 되게 어수선한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충전로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라. 자, 이거는 거꾸로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생명 유지 장치, 비상 경보 설비, 폭발 위험 장소의 환기 설비, 비상 조명 설비 등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계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불가한 경우. 세 번째,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하여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확인된 경우, 이럴 때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들었던 내용인데, 사고의 위험이 증대된다고 하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봐보시죠. 자, 저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요. 생명 유지 장치, 비상 경보 설비, 폭발 위험 장소의 환기 설비, 비상 조명 설비 등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 자, 전원을 차단했으니까 지금 해당 기구가 꺼지겠죠. 이게 다 꺼지게 돼 있겠죠. 그럼 이게 다 꺼진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 증가하겠죠. 왜? 생명 유지 장치, 비상 경보 설비, 이거는 비상 상황 때 뭔가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걸 아예 전원을 꺼버린다면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이럴 때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9번. 안전대를 착용한 작업자가 통신주의 스텝볼트를 밟고 올라가고 있다. 수공구 작업 중이며 작업 중에 COS 즉 코스가 자꾸 발판에 다 흔들거린다 라고 합니다. 앞에 저렴 고소 작업차를 탄 작업자는 목장갑을 끼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버켓이 흔들리고 있다. 작업 장소 밑에 신호수가 있고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해당 작업에서 위험 요인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전기 파트를 공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하나 아셔야 할 게 이거는 통신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문제 설명을 주니까 통신주랑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주랑 통신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죠. 자, 전주는 뭐냐? 우리가 지금 보통 집에서 그냥 잠시 집 앞에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산책을 나가보면 여러분들 전주는 딱 보입니다. 지금 오늘 왼쪽에 보시면 여기 애자 있죠, 애자. 애자 표현되어 있죠. 애자가 있는 게 전주입니다. 애자가 있는 게. 자, 오른쪽에 보시죠. 자, 오른쪽에는 지금 애자가 없죠. 자, 이거는 흔히 알고 있는 통신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 전기 쪽에도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애자가 없는 전주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산업안전기사에서 애자가 없는 전주까지 나오면 이거는 산업안전기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전기 쪽에 더 힘을 줬기 때문에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이런 시험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자가 없는 전주가 나오는 경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나서서 민원을 걸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서두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해당 작업에서 위험 요인 세 가지 작성하라고 했죠. 첫 번째,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안전대를 이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한 작업자랬죠. 이거는 통신주의 스텝볼트를 밟고 올라갔고, 다른 장면이겠죠. 다른 장면에서는 옆에 저런 고소 작업자를 탄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고요. 자, 두 번째,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벙거지 모자 쓰고 있을 때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벙거지 모자 쓰면 안 되겠죠. 안전모 착용해야겠죠. 그 세 번째, 작업 발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왜? 스텝볼트를 밟고 올라가고 있는데 작업 발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발판에다 흔들거린다는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작업 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 금지를 미시해야 한다. 자, 작업 장소 밑에 신호수가 있었지만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 그 신호수가 업무를 똑바로 안 한 거겠네요.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는 행인에 대한 통지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24년 1회차 4부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24년 1회차 4부에 해당 문제를 제가 이제 복원을 할 때 요즘에 하는 말로 멘붕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말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사람들 말이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군을 통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쫙쫙 취합을 해보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주 문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통신주는 어떻게 하나? 절대로 절연에 관련된 답안을 쓰면 그건 틀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0번. 전주와 작업자를 보여주며 작업자가 작업 중 화면이 갑자기 확대되며 방호장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죠. 방호장치의 명칭을 물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호장치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자, 이거 보면은 그냥 쓱 보면 COS로 보이거든요. COS. 자, 근데 답은 피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해당 방호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4가지 물었죠. 자, 피레기의 구비조건 4가지. 첫 번째, 상용 주파 방지형 게시 전압이 높을 것. 두 번째, 송주 차단 능력이 클 것. 세 번째,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낮을 것. 그 네 번째, 제한 전압이 낮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저자가 직접 푸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봤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방호장치의 명칭을 딱 물어봤다. 딱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썼을 것 같아요. 뭐 썼나? COS 썼을 겁니다. 제가 풀었다고 했을 때. 근데 두 번째, 해당 방호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딱 보는 순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피레기구나. 왜냐하면 COS는 방호장치가 갖추어야 구비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해설해드린 거거든요. 제가도 똑같겠죠. 제가 이 문제 풀었으면 처음에 COS 썼어요. 근데 두 번째 딱 지문을 보고 아, 이거는 피레기구나. 이걸 제가 바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답을 쓰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 그리고 항상 유튜브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1번. 작업자 A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변압기의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업자 A는 벤손으로 변압기의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접근하였고 변압기에 전원을 투입하도록 작업자 B에게 신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작업자 A는 변압기에 노출된 전선에 접촉하여 감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변압기의 사진 및 그림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발생 이유 3가지 물었습니다. 발생 이유 뭘까요? 첫 번째, 안전거리를 미확보했죠. 안전거리를 확보를 안 했으니까는 사고가 났겠죠. 자, 두 번째, 작업자 간의 신호체계의 의사소통이 미확립되어 있다. 의사소통이 미확립되었으니까는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거겠죠. 변압기에 전압이 투입되어 신호를 보냈는데 순간 노출되었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뭔가 사고가 난 거겠죠. 자,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하였다. 절연용 보호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나왔죠. 맨손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 안전조치사항 3가지 물어봤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상반된다고 했죠. 안전조치사항 3가지. 자, 첫 번째,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작업자 간의 신압체계의 의사소통이 확립이 돼야 하고요. 그 세 번째, 절연용 보호구가 착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2번. 작업장에는 물에 닿은 채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 있고 작업자 A와 B는 방진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작업자 손에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현장의 상황과 비슷하네요. 우리가 지금 해전체에서 야 장갑 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현장은 장갑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4가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보안경 미착용하였죠. 그 두 번째, 방진 마스크 미착용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있고 물이 고였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누전 차단기 미설치 되겠죠. 왜? 전기에 관련된 거니까요. 자, 네 번째, 수변한 장소에서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이동 전선 및 접속 기구를 미사용하였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나 안전조치사항 4가지 물었습니다. 상반된다고 했죠. 첫 번째, 보안경 착용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방진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요. 세 번째,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하고요. 네 번째, 수변한 장소에서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이동 전선 및 접속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3번. 작업장에는 물에 닿은 채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있고 작업자 A는 연마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물에 닿은 채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있고 연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 문제 났습니다. 감정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 조건 4가지. 자, 이 문제 여러분 보는 순간 눈이 번뜩 있겠죠. 필답이네, 필답. 첫 번째,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자, 두 번째,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세 번째,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네 번째,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왜 표시를 해놨을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다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로 바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동일하고 4번만 내용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푸신다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겠죠. 그 해당 문제는 필답에서 이어지는 문제이다 보니까는 필답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린 게 작업형 깜지노트 항상 강조드립니다. 작업형 깜지노트. 작업형 깜지노트 아래에 구매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작업형 깜지노트는 작업형에서 나오는 암기법령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놓은 노트니까요. 해당 노트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형에서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174번. 항타기로 땅을 파고 면 장갑은 착용하였지만 안전모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항타기가 세워지고 있는 장소의 작은 틈에 손을 넣어서 보도블럭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동 시 크레인으로 파일을 세로로 세워서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전주에 흔들림이 많아서 작업자 여러 명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항타기 나오고요. 항타기로 땅을 파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감전 재해 예방 대책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을 충전 전로에 충전부로부터 이격을 시킬 것. 두 번째,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할 것. 세 번째, 감전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뭘 설치해야 한다? 울타리를 설치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5번. 작업자에는 통신주에 올라가다 CCTV에 부딪혀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발생 원인 3가지 물었습니다. 발생 원인 3가지. 첫 번째, 작업 시작 전에 주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 올라가기 전에 CCTV가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재해가 발생한 거겠죠. 자, 두 번째, 안전대를 미착용했다. 역시나 올라가는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거겠죠. 그 세 번째, 고소작업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고소작업 차량을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의구심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텝 볼트를 밟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고소작업 차를 사용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른 힌트가 주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작업 차량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게 영상에서 힌트를 보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답안을 쓴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6번.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던 도중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해 발생 원인 2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대부분 알겠죠? 자, 첫 번째, 안전대를 미착용하였겠죠. 두 번째, 안전한 작업 발판을 미설치했다. 여기에 스텝 볼트가 흔들린다든지 뭔가 발판이 흔들리는 게 보여줬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7번. 작업자 A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전주에 등주를 하여 공구를 꺼내려던 중 공구가 낙하여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 B가 맞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참 안타깝네요. 공구 떨어져서 맞으면 대부분 크게 다치거든요. 자, 여기서 안전수칙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감시인 배치 및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안전대 역시나 착용을 해야 하고요.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죠. 여기서. 그 세 번째, 지상작업자가 안전작업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자, 밑에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결국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게 또 영상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안전수칙 3가지 쓰시면 답으로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8번. 작업자 A와 B는 흔들거리는 스텝 볼트를 밟고 변압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업자 A는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힌트네요. 작업자 A와 B 모두 안전대를 전주에 또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왔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안전대를 전주에 체결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고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작업자 A가 저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 A가 착용하지 않은 게 보였겠죠. 세 번째, 스텝볼트. 스텝볼트가 불안하여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스텝볼트가 역시나 흔들거리는 게 보였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흔들거리는 스텝볼트라고 나와 있죠. 그때 이거 위험 요인 세 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9번. 전주 위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A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채 흡연을 하며 아주 잘못된 장면이네요. 흡연을 하며 스텝볼트를 딛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텝볼트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스텝볼트가 흔들리는 장면이 많이 나올까요? 저렇게 전기 문제에서는. 자, 스텝볼트 쪽에는 COS 즉 컷오브 스위치가 임시로 걸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작업자 B는 고소 작업 차량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4가지 물어봤습니다.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첫 번째, 검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전력 케이블, 전력 콘센서 등의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야 하고요. 네 번째, 단록이나 차단 장치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전 작업 중 조치사항 4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개로된 계폐기의 관리. 두 번째, 단락 접지 상태 관리. 세 번째,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 상태 관리. 네 번째, 작업 지휘자에 의한 지휘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정전 작업 종료 후에 조치사항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단록이나 차단 장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철거해야 하고요. 그 두 번째, 작업장에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요. 종료가 되었으니까 그렇겠죠. 세 번째,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은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전 작업 전, 정전 작업 중, 정전 작업 종료 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위험 요인 4가지 물어봤습니다. 위험 요인. 첫 번째, 적절한 발판, 즉 스텝볼트를 미설치했고요. 두 번째, 작업 중에 흡연을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COS를 임시로 걸쳐놓은 것도 잘못된 거겠죠. 그럼 네 번째, 안전대를 미체결한 것도 위험 요인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 절연 보호구 4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절연 장화, 두 번째, 절연 하, 세 번째, 절연 복, 네 번째, 절연 장갑, 혹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렸죠. 절연 고무 장갑 또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9번의 문제가 또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복합적으로 다 넣어놓은 문제거든요. 왜?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축소해 놓은 거니까요. 이 5가지 내용 여러분들 꼭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0번. 작업자에는 콘크리트 전신주에서 변압기가 활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 3가지 물어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유명한 암기법도 있죠. 검할태라는 암기법입니다. 첫 번째, 검정기로 확인한다. 두 번째, 활선 경보기로 확인한다. 마지막 테스터기로 확인한다. 그래서 검할태라고 쓰시면 됩니다. 검할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2번. 작업자들이 옥상에서 족구를 하던 중 족구공이 변전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작업자 1인이 단독으로 족구공을 꺼내오려다 변전실 내부에서 감전을 당하여 쓰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들어갔을까 참 의구심이 드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변전실에 울타리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안전조치사항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출입 금지 용도의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 공놀이 금지 안내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겠고요. 그 세 번째, 전원 차단 및 정전 상태 확인 후에 공을 제거해야겠죠. 안전조치사항 3가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결국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전원 차단한 후에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2번. 전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 A가 전선을 만지자마자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시면 작업자가 전선을 만지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나왔습니다.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인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필기 때 자주 보는 내용이죠. 필답도 아니고 필기 때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통전 전류의 크기. 두 번째, 통전 시간.
그 세 번째 통정 경로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9강의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9강부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전기의 문제가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전기 파트는 끝이 났고 이제 10강부터는 다른 파트의 문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및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